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로봇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한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더 크게 보셔야 해요. AI가 지금까지는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답을 해주고, 검색을 도와주고, 사진을 편집해주고, 문장을 요약해주는 시기였죠. 그런데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가 팔과 다리를 갖고 카메라와 센서를 달고 공장 안을 돌아다니고 집안에서 사람을 따라다니고 물건을 들고 청소를 하고 기계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산업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로봇입니다. 삼성전자에게 로봇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가 있죠. 센서도 있고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홈도 있고 AI도 있고 제조 공장도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산업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필요한 산업이에요. AI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계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연결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연결고리를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로봇 하나를 만든다, 안 만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AI가 몸을 갖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무대가 공장부터 집안까지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로봇 전략을 보면 출발점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바로 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집안에서 말 걸어주는 귀여운 로봇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로봇도 중요하죠. 벌리 같은 가정용 AI 로봇도 삼성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로봇을 진짜 산업으로 키우려면 처음부터 소비자 시장에서만 승부를 걸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로봇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집마다 구조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아이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장애물도 많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소비자용 로봇은 귀엽게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정말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반대로 공장은 조금 다릅니다. 공장은 반복 작업이 있고 정해진 동선이 있고 업무 기준이 있고 투입했을 때 효율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부품을 옮기고 라인을 점검하고 위험한 구역을 확인하고 물류를 자동화하고 정밀 조립을 도와주면 효과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제조 현장에서 로봇 역량을 쌓으려는 건 상당히 현실적인 흐름입니다. 공장에서 먼저 쓰고 데이터를 쌓고 실패를 줄이고 움직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집안과 소비자 시장으로 넓혀가는 거죠. 이건 멋만 부리는 로봇 전략이 아니라 현장에서 돈이 되는 로봇부터 잡겠다는 접근으로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연결을 크게 키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기술로 잘 알려진 회사죠. 삼성전자는 이 회사 지분을 늘리면서 최대 주주가 되는 방향을 잡았고 미래 로봇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해서 휴머노이드 같은 미래 로봇 개발을 엑셀러레이트 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조와 물류 자동화에 쓸 수 있는 협동 로봇, 이동형 로봇, 양팔 로봇 같은 영역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 공장만 생각해도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반도체 공장, 스마트폰 공장, 가전 공장, 물류센터, 검사 라인, 부품 이동 구간, 사람이 하기 위험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로봇이 먼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제조망을 가진 회사는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현장이 많아요. 이게 작은 회사와 다른 점입니다. 로봇 기술을 연구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 안에서 써보고 문제를 찾고 다시 고치고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거죠. 로봇은 책상 위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굴러봐야 해요. 바닥도 만나고 먼지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예상 못한 변수도 만나야 진짜 실력이 생기거든요. 삼성전자는 그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팩토리와 로봇이 만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제조 현장을 AI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AI가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공장을 만들고 문제를 미리 찾아내고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AI 팩토리가 진짜 강해지려면 AI가 분석만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AI가 판단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로봇입니다. AI가 여기 장비에 이상 신호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부품을 가져오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점검하고 위험 구역을 확인하고 작업자를 보조하는 로봇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손과 발이에요. 삼성전자의 AI 팩토리는 머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이야기고 로봇은 그 머리가 현장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붙으면 제조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죠. 예전 공장은 사람이 보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AI가 먼저 보고 로봇이 움직이고 사람은 더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로봇을 보는 이유예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 로봇 이야기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봇은 단순히 새 사업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기존 사업들과 굉장히 많이 맞물립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예요. 로봇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AI 연산을 처리하는 칩, 센서 데이터를 읽는 칩,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 메모리, 저장 장치, 통신 칩, 전력 관리 칩까지 필요하죠. 로봇이 많아질수록 반도체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센서입니다. 로봇은 눈이 있어야 해요. 주변을 봐야 하고 장애물을 피해야 하고 사람과 거리를 계산해야 하고 물건의 위치와 모양을 이해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와 카메라 기술에서도 연결점이 있죠. 세 번째는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로봇은 계속 움직여야 하잖아요. 오래 움직이려면 배터리와 전력 효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AI입니다. 로봇은 단순히 모터가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명령을 해석하고 스스로 경로를 찾고 사람과 안전하게 같이 있어야 하죠. 이건 AI와 소프트웨어 없이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 AI 기기에서 쌓은 사용자 경험을 로봇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삼성전자에게 낯선 땅이 아니라 기존 자산이 모여야 하는 새로운 무대에 가깝습니다. 가정용 로봇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볼리 같은 제품을 보면 삼성이 집안의 로봇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는지 조금 보입니다. 예전의 가정용 로봇은 그냥 움직이는 스피커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말을 걸면 대답하고 음악을 틀어주고 날씨를 알려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진짜 가정용 로봇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집 안을 돌아다녀야 하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고 반려동물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TV나 조명, 에어컨 같은 기기와 연결돼야 합니다. 필요하면 화면을 띄우고 영상통화를 연결하고 집안 상황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홈과 가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점이에요. 가정용 로봇이 혼자 똑똑해도 집 안 기기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스마트폰, 워치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로봇이 이 기기들과 연결되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집안에 움직이는 AI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손안의 AI고 TV는 거실의 AI고 가전은 생활 속 AI라면 로봇은 그 사이를 돌아다니는 AI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삼성전자에게는 꽤 큽니다. 물론 가정용 로봇은 아직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집 안에서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로봇은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 옆을 지나가야 하고 반려동물과 부딪히면 안 되고 계단이나 문턱도 알아야 하고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격도 중요하죠. 아무리 멋진 로봇이라도 너무 비싸면 대중화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이 매일 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사지만 며칠 지나서 방 한쪽에 세워두는 제품이 되면 의미가 약합니다. 로봇은 귀여움만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도움이 돼야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공장부터 시작해 데이터를 쌓고 기술을 다듬고 가정용으로 천천히 확장하려는 흐름은 꽤 자연스럽습니다. 로봇은 서두른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번 시장이 열리면 스마트폰 이후에 큰 생활기기 시장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로봇 이야기를 하면 휴머노이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죠. 두 다리로 걷고 팔로 물건을 들고 사람이 쓰는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어려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고 손을 정밀하게 써야 하고 사람과 부딪히지 않아야 하고 수많은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왜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를 보느냐? 사람이 사는 공간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 손잡이, 계단, 엘리베이터, 책상, 선반, 공구, 작업대 이 모든 게 사람 몸에 맞춰져 있잖아요.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기존 공간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던 일부 작업을 휴머노이드가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면 제조 현장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잡고 휴머노이드 기술을 보는 건 이 미래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공장에 사람형 로봇이 깔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사무조직까지 만들고 휴머노이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건 로봇을 단순 실험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이 주제가 웅장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공장과 집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공장입니다. 로봇이 물류를 옮기고 장비를 점검하고 위험구역을 확인하고 생산 라인을 보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로봇은 데이터를 쌓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안전한지, 어떤 작업이 효율적인지, 어떤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는 사무실, 물류센터, 병원, 상업공간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공장에서 단련된 로봇 기술이 소비자용 로봇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공장도 있고 제품도 있고 가정용 기기도 있고 글로벌 판매망도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팔 수 있는 여러 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스타트업이 로봇 기술 하나로 승부한다면 삼성전자는 로봇이 들어갈 전체 환경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삼성전자 주가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로봇 뉴스 하나가 바로 실적을 바꾼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이건 단기 실적 재료보다는 장기 성장 축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오늘 당장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바꾸는 건 여전히 메모리 가격, HBM 검증, 파운드리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외국인 수급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다음 먹거리를 찾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커지려면 메모리 사이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AI 반도체, AI 기기, AI 팩토리, 로봇, 스마트홈이 연결돼야 삼성전자의 덩치를 다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은 그 중에서 AI가 현실로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AI가 말만 잘하는 비서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려면 로봇이 필요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볼만한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단순히 한국 대표 반도체 주로만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 봅니다. HBM은 엔비디아와 연결되고 파운드리는 구글과 테슬라 같은 빅테크 고객사와 연결되고 AI 기기는 스마트폰과 가전으로 연결되고 로봇은 제조 자동화와 미래 소비자 기기로 연결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여러 흐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로봇은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AI와 제조, 반도체, 센서, 스마트홈이 만나는 지점이라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가 좋다고 무조건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움직이는지, 로봇 관련주만 단기 테마로 튀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본주와 반도체 밸류체인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돈이 붙지 않는 이야기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이 붙기 시작하면 시장은 로봇을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AI 로봇, 협동 로봇, 감속기, 센서, 모터, 액추에이터 이런 단어가 붙은 종목들이 갑자기 강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단어만 보고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로봇 산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술도 어렵고 원가도 중요하고 안전 인증도 필요하고 실제 고객이 돈을 내고 쓸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용 로봇은 더 그렇습니다. 귀엽고 신기한 것과 대중이 계속 돈을 내는 제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대전환을 볼 때는 무조건 흥분하기보다 현실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장에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산성 개선이 숫자로 나오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이 어떤 제품으로 구체화되는지, 소비자용 로봇이 실제 출시와 판매로 이어지는지, 삼성의 스마트홈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봐야 합니다. 좋은 방향인 건 맞지만 숫자로 증명되는 과정이 따라와야 더 오래 갑니다. 그래도 이 주제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의 다음 단계가 결국 몸을 갖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I는 말하고, 쓰고, 그리고 검색하는 쪽에서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움직이는 AI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고,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병원에서 보조하고, 가정에서 사람을 돕고, 위험한 현장에 대신 들어가는 AI, 이게 로봇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반도체를 팔 수도 있고, 센서를 넣을 수도 있고,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공장에 먼저 적용할 수도 있고, 집안의 스마트홈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큰 그림이에요. 삼성전자가 로봇을 단순히 새로운 제품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AI 시대의 다음 몸통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그림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AI의 머리도 만들고 AI가 움직일 몸도 준비하려는 회사로 봐야 하는 거죠. 보유자분들은 오늘 이 그림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전략은 처음부터 집안의 로봇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먼저 쓰고 제조 자동화에서 데이터를 쌓고 AI 팩토리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가정용과 소비자 시장으로 넓혀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게 안정적인 방향이에요. 공장은 돈으로 효율을 확인할 수 있고 집 안은 사용자의 생활 경험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공장은 삼성전자의 내부 경쟁력을 키우는 무대고 집 안은 삼성전자의 제품 생태계를 넓히는 무대입니다. 이 둘을 로봇이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대전환은 단순히 미래 먹거리 하나가 아니라 AI 팩토리, 반도체, 스마트홈, 가전, 로봇이 이어지는 큰 연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을 잡으셔야 해요. 로봇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로봇 관련주는 기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자리 판단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본주를 보시는 분들은 로봇을 단기 급등 재료로만 보지 말고 장기 성장 프레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확인할 건 이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이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 제조 현장에 로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AI 팩토리와 로봇이 같이 움직이면서 생산 효율을 올리는지, 벌리 같은 가정용 로봇이 단순 컨셉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제품으로 자리 잡는지, 삼성의 스마트홈, 가전, 모바일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이 흐름이 확인되면 삼성전자 로봇 이야기는 훨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만 많고 실제 제품과 숫자가 약하면 테마는 금방 식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일수록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흥분은 시장이 하고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전략은 AI가 화면에서 나와 현실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제조와 물류를 바꾸고 집 안에서는 로봇이 스마트홈과 가전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가 사람의 공간에서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센서, AI, 소프트웨어, 가전, 스마트홈, 제조 현장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봇은 쉽게 대중화되는 산업이 아니고 가격과 안전, 사용성, 실제 수요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큽니다.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와 AI 기기에서 끝나지 않고 AI가 움직일 몸까지 준비한다면 이 회사의 덩치는 지금보다 훨씬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펼쳐놓는 게 좋습니다. 로봇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반도체가 필요하고 센서가 필요하고 모터와 감속기 같은 부품이 필요하고 배터리와 전력 관리도 필요하고 AI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홈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종목 하나 찍어주는 식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어디로 옮겨갈 수 있는지 보는 지도처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AI 반도체, 로봇, 전력 인프라, 장비주, 후공정,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까지 어떤 순서로 돈이 움직일 수 있는지 2부 형태로 차근차근 보실 수 있게 정리해둔 거예요.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넣어뒀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도 무조건 매수하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보는 용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로봇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이걸 나눠서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AI가 로봇으로 넘어가면 반도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품, 장비, 전력, 자동화, 자율주행까지 같이 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종목이어도 자리가 너무 뜨거우면 쉬어가야 할 때가 있고 반대로 조용히 눌릴 때 기회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접근할지까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까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로봇이라는 단어에만 끌려가는 건 아닌지, 실제 수주나 적용 사례가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로봇 테마가 빠르게 움직일 때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댓글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파운드리, 엔비디아, 구글 AI 칩, AI 팩토리, 로봇,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를 같이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볼리, 스마트홈, 공장 자동화, 반도체 장비와 부품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로봇과 AI 기기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체크 포인트를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대전화는 단순히 로봇 제품 하나를 새로 내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화면 안에서만 움직이던 시대에서 공장과 집 안으로 걸어 나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공장에서는 로봇이 제조를 바꾸고 집 안에서는 로봇이 스마트홈과 가전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가 사람의 공간에서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필요한 조각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센서, AI, 가전, 스마트폰, 스마트홈, 제조 현장,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연결까지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로봇은 가격도 낮아져야 하고 안전성도 검증돼야 하고 실제 쓰임새도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큽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만들고 AI 기기를 깔고 AI 팩토리를 만들고 이제 AI가 움직일 몸까지 준비한다면 삼성전자의 덩치는 지금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AI 다음은 로봇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로봇 시대를 공장부터 집안까지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로봇 전략이 반도체, 센서, 스마트홈, 전력 인프라 쪽으로 어떤 돈의 길목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